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일단 미증시는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금요일 날 보합권에서 끝났죠. 장중에 하락폭은 꽤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저가가 마이너스 6%, 그쵸? 마이너스 6%까지 나왔고, 종가 전에 크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보합권에서 끝났다. 저가 대비해서 끌어올린 폭이 한 6% 정도 됩니다. 자,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볼 때는 시가총액을 굉장히 강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내가 정확한 가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고, 지금 에코프로 BM을 베이스로 보고는 있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더 강하게 제가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가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요, 정배열 초입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다는 건 신고가를 만들기 전 단계고, 신고가는 주식시장의 시세 원리인 기본적으로 이 선반영에 대한 첫 번째 단계가 신고가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장 이후에, 그쵸? 대략 한 12조 원 정도, 여기까지는 수직으로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에코프로 BM의 저가가 26만 원 정도에서 수렴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 구간을 가지고 평균적인 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27조 전후 정도 됩니다. 26에서 27조. 조금 더 넓게 잡으면 25조에서 한 7조 정도 되는데, 낮은 가격 25조 정도를 잡았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50%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대략 한 12조에서 13조 정도까지는 무조건 올라간다. 그게 어디 정도까지예요? 지금부터 한 10% 정도 떨어진 그런 가격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20만 원 전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장 시점에 4만 원대, 즉 시가총액이 한 3조 원대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신고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코프로 BM이 저가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고요. 26만 원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고가에서 찍어 누르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시장이. 그리고 종목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네이버 증권란에 가서, 그렇죠? 종목란에 가서 여기 뉴스 공식 탭에 가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형보다 막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시총 역전. 이게 정상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에코프로는요, 원자재 수급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에코프로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분할로 하려고 하죠. 그렇죠? 에코프로 하나를 크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 떼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빼고, 그렇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뺄락으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주사들은 한국 시장에서 큰 주가 상승세의 시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떼어져서 나온 영업회사들은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집중해서 공략을 하되, 에코프로 BM이 최종적으로 고객들하고 맞닿아 있고, 그쵸? 가장 큰 이익을 남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주식시장에서, 그쵸? 기준치에 두고 굉장히 높은 가격대, 그쵸? 이런 가격대만 피해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27조. 그러면 최대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떨어질 수 있는 최대 폭이 어느 정도다? 13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지금부터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기간만 보고 매수를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이에요. 자, 내가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때, 그쵸? 이런 매매가 계속해서 가능해집니다. 자, 내용 보세요. 여기. 자, 제가 과거에 진행을 했었던, 제 계좌에서 진행했었던 매매 내용이고요. 자, 정확하게, 그쵸? YTN 얼마입니까? 4,500원 정도의 신고가 돌파하면서 매수를 바로 들어갔고요. 그쵸? 그리고 매수,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재상승 구간에 어땠습니까? 한 달 반 정도 추적을 해서 재상승 구간에 공략한 내용 보세요. 6,000원대에 다시 매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매도하는 게 다시 고가 구간이다. 자,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했다는 겁니다.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추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4,500원부터 정확하게 고가가 8,730원이죠. 어느 정도 수익 나온 거예요? 100% 정도 수익이 며칠 만에,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다음날 매수해서 그 다음날 또 매도, 그리고 여기 또 사고, 그리고 팔고,
자,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매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다르지 않다. 자, 그래서 내가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소통방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 정말 간단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신고가만큼 중요한 게 없고 그리고 신고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시세가 나오는 본질에 대해서. 왜 신고가를 강조를 드리느냐?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데서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럼 가격이 반영하는 그 구간에서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누구도 결과를 알 수 없고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신고가를 기준 잡고 매매했을 때 이런 식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내용 보여드렸죠.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 내용 보세요. 1월 19일 이오테크닉스, 이스트소프트, 풀리토, QRT 4종목이 진행되는데 원래 제가 3종목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시간대를 보잖아요. 8시 52분. 그렇죠. 그리고 8시 53분 시장가 매수.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를 넣는다는 건 시가에 체결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이오 테크닉스. 그렇죠. 시가에 체결이 되는 종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세요. 16만 6천 원, 2.4% 상승 출발해서 고가 13%까지 18만 3,900원. 하루에 1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식으로 신고가 매매를 하는지 정확하게 그렇죠? 다 내용을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요건 조작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 계좌에서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그쵸? 제 계좌에서 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계속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신고가 매매를 내가 지속할 수 있었을 때 그쵸?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내용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는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 그리고 기간을 잡아가는 게 매매의 핵심이다. 자, 그리고 원래 제가 3종목만 진행하는데 최대 3종목입니다. 근데 19일 날 금요일 날은 4종목이었어요. 뭐 미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쵸? 제가 중복돼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트소프트 정확하게 장 시작 전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1월 18일 이스트소프트 그쵸? 정확하게 1월 18일 8시 51분에 진행된 내용이 있고 자, 내용 보시면요. 이스트소프트 자, 잘 보세요. 신고가 상승 구간이죠. 25,000원부터 39,000원 한 60% 정도 상승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나왔습니까? 이틀 만에 갔다. 자, 내용 보세요. 여기 1월 18일 시가 마이너스 3.13%. 그런데 1월 18일 시가에 정확하게 체결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은 상한가 같다. 근데 금요일 날도 제가 중복해서 사라. 그쵸? 아직 끝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쵸? 소통방에 지금 1,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다 같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용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풀리토 뭐예요? AI 몇 프로 상승? 23% 상승. 뭐예요? 신고가 종목. 그쵸? 그 밑에 QRT 뭡니까? 반도체. 그쵸? 미증시에서 강세 종목이 뭐죠? 반도체, AI. 그렇죠. 자, 주식시장에서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고가 종목을 추적해야 되고 그런 신고가 종목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그렇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년 이벤트 제가 여기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내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여기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기서 가격을 잡는 방법인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마이너스 10% 안쪽이 될 것이다. 왜? 에코프로 BM의 하락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지금 주식시장은요. 상승장 초입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갈지 계속해서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언지를 드리고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에코프로 BM을 토대로 내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을 잡고 기간을 잡자. 그렇죠?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요.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단기 보유 전략 2주 그리고 2주 안에 수익을 내야 되지만
최악의 상황에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요,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도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쵸? 꼭 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같이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단독으로 제가 준비를 해놓은 그쵸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가는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어떻게 매수할지, 어떤 관점에서 잡아갈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P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